요즘 반도체 주가 정말 뜨겁죠. 오랫동안 못 보던 흐름입니다. 주식하시는 분들 요즘 좀 신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딱 이 시기에 대법원이 아주 중요한 판결을 하나 내놨습니다. 2026년 5월 20일 따끈따끈한 판결입니다. 주제는 주가 조작, 그것도 4년에 걸쳐 8개 종목을 수천억 원 규모로 조종한 조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항소심 법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CFD를 통한 부분은 무죄입니다. 법의 허점 하나로 이 조직이 빠져나갈 뻔했습니다. 대법원이 직접 나서서 뒤집었습니다. 주식하고 계신 분들, 오늘 이 판결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저도 이 판결문 처음 읽었을 때 솔직히 좀 화가 났습니다. 시장이 뜨거울수록 이런 세력도 더 활발해진다는 게 씁쓸하더라고요. 이야기는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피고인 A씨가 겪는 주변 지인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돈을 대신 굴려드릴게요. 수익이 나면 절반씩 나눕시다. 저를 믿어보세요. 그런데 이 제안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정식 허가가 없었습니다. 남의 돈을 맡아 굴리려면 금융당국에 투자일임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A씨는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수익을 내는 방법이 주가 조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은 놀라운 속도로 커져갔습니다. 피고인만 11명, 매매팀, 투자자 관리팀, 재무팀, 조세은닉팀까지 갖춘 구조였습니다. A씨의 주요 타깃은 의사들이었습니다. 공동 피고인 D씨가 명가 의사 네트워크를 통해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의사들의 송년회에 A씨가 직접 나타나 투자 설명을 했습니다. 기조연설까지 했다고 합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D씨 한 명을 통해 유치된 투자금만 약 1,524억 원. 이게 전체 조직 투자금의 약 19%를 차지했습니다. 의사, 전문직, 주변 지인들이 줄줄이 돈을 맡겼습니다. 더 교묘한 구조가 있었습니다. 기존 투자자가 새 투자자를 데려오면 영업비를 줬습니다. 그 새 투자자가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오면 또 영업비가 나왔습니다. 전형적인 다단계 구조였습니다. 한 달에 수억 원씩 영업비를 챙겨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3개월에서 5개월마다 정산을 해줬습니다. 실제로 수익이 나오니까 투자자들은 더 믿었습니다. 일부는 정산받은 돈을 다시 투자에 넣었습니다. 이게 함정이었습니다. A씨는 2021년 9월 투자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총 2,700억짜리 종목인데 유통 물량이 5%도 안 돼요. 가족들이 93%를 들고 있어요. 내가 6%만 장악해버리면 그 가격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종목 하나 골라서 한꺼번에 확 때려버리면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주식 4만 원인데 저는 40만 원까지 갈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거는 내가 항상 밑에서 싸게 사놓고 내 돈으로 100원, 200원씩 올려요. 오늘 1%, 내일 2%. 이게 실제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된 투자 설명의 녹취 내용입니다. 스스로 내가 시세를 조종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A씨는 이런 전략으로 8개 종목을 골랐습니다. 시가총액이 작고 유통 주식 수가 적은 종목들이었습니다. 적은 돈으로도 가격을 움직이기 쉬운 구조였거든요. 내부에는 매매팀이 있었습니다. A씨는 텔레그램으로 매일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종가를 얼마에 맞춰라. 주가를 얼마까지 올려라. 매수 호가를 깔아두어라. 매도 물량이 나오면 소진시켜라. 매매팀 직원들은 매매 스케줄이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언제, 어느 계좌에서, 얼마에, 얼마나 사고 팔지 그 스케줄대로 움직였습니다. 그가 이 계획을 세우던 날, 훗날 법정에서 자신의 발언이 증거로 사용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CFD, 차액 결제 거래라는 금융상품입니다. 쉽게 설명할게요. 일반적으로 주식을 살 때는 내가 직접 삽니다. 거래 기록에 내 이름이 남습니다. CFD는 다릅니다. 직접 주식을 사지 않고 증권사와 이런 계약을 맺습니다. 이 주식이 오르면 내가 이익, 내리면 내가 손해, 가격 차이만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을 받은 증권사는 손해를 피하려고 실제 주식을 삽니다. CFD 주문 증권사 해지, 실제 주식 매매. 이 흐름이 1초에서 2초 안에 일어납니다. 핵심은 거래소 기록에 뜨는 이름입니다. 피고인들이 아닙니다. 백투백 계약을 맺은 외국계 증권사 이름이 뜹니다. 수사관이 거래 기록을 들여다봐도 외국계 증권사가 거래한 것처럼 보입니다. A 조직의 흔적이 지워졌습니다. 거기다 레버리지, 가진 돈보다 훨씬 큰 금액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자금력을 키우고 CFD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를 올리고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돈을 정상적으로 소득 신고하면 세금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위장법인들을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투자자가 수익을 정산받을 때 그 돈이 이 법인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명목은 골프 레슨비, 회원권 구매비. 실제 골프 레슨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허위 레슨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대의 세금을 포탈했습니다. 조세 포탈 혐의도 기소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2023년 4월 21일 A씨는 매매팀 직원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주위에 이 주식 사라고 입소문 내달라.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3일 뒤 2023년 4월 24일 주가가 대폭락했습니다. 4년 동안 쌓아온 구조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투자자들이 정산을 요구했습니다. 돌아온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결국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A 조직 구성원 11명을 기소했습니다. 기소된 혐의는 크게 5가지였습니다. 하나, 무등록 투자 일임업 정식 허가 없이 남의 돈을 운용한 것. 둘, 시세조종 통정 매매와 현실 매매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것. 셋, 범죄 수익 은닉 시세조종으로 번 돈을 위장 법인 등으로 숨긴 것. 넷, 조세 포탈 위장 법인을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은 것. 다섯,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1심에서는 상당 부분 유죄가 나왔습니다. 2심, 항소심에서는 조금 더 복잡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유죄로 확정된 부분, 무등록 투자 일임업, 시세조종 통정 매매 현실 매매, 범죄 수익 은닉, 조세 포탈 등은 유죄였습니다. 주범 A씨에게는 징역 8년, 벌금 1,465억 원, 추징 1,815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유죄이나 결론은 무죄로 처리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걸 법에서는 이유 무죄라고 합니다. 첫째, CFD 계좌를 통한 시세 조종 부분. CFD는 장외파 생상품이라 자본시장법 적용이 안 된다. 이유 무죄. 둘째, 시세 조종으로 얻은 이익의 구체적 금액 부분. 정확하게 얼마를 벌었는지 산정하기 어렵다. 이유 무죄. 셋째, 2022년 1월 4일 이전에 받은 정상금의 범죄 수익 해당 여부. 당시 범죄 수익은 입규제법 적용이 어렵다. 이유 무죄. 그런데 CFD 부분 무죄라는 판단, 대법원은 이걸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나옵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20일 판결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세 부분으로 나눠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CFD 시세 조종 부분. 항소심이 무죄라고 한 이 부분을 대법원은 뒤집었습니다. 자본시장법이 시세 조종을 금지하는 이유가 뭔가요? 주식시장을 믿고 투자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이 상장증권 직접 매매를 통한 조종은 금지라고 했다고 해서 CFD를 끼운 후에 조종은 괜찮다. 이게 법의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법원이 본 핵심은 하나입니다. CFD 주문이 실제 주식시장 매매로 곧바로 이어졌다면 그 실질은 시세 조종이다. 직접 주식을 샀든 CFD로 우회했던 결과는 같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CFD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시 재판받으라는 뜻입니다. 둘째, 이득액 산정 불가 무죄 부분. 이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정확한 이익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다. 검사의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셋째, 2022년 1월 이전 범죄 수익 무죄 부분. 이것도 대법원에서 유지됐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CFD 시세 조종 부분만 뒤집어서 다시 재판. 나머지 무죄 부분 2가지는 그대로 유지.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항소심에서 선고됐던 A씨의 징역 8년, 벌금 1,465억은 지금 유효하지 않습니다. 파기환송으로 전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FD 부분이 추가로 유죄로 인정된다면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우리가 챙겨야 할 게 딱 3가지입니다. 하나, 내 주식이 이유 없이 이상하게 움직인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백 개의 계좌와 CFD를 동원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조직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요즘처럼 시장이 뜨거울 때 이런 세력도 더 활발해집니다. 둘, 법의 허점을 노려도 법원은 형식이 아닌 실질을 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그 기준을 명확히 세웠습니다. CFD라는 이름을 빌려도 주가를 실제로 조종했다면 처벌받습니다. 셋, CFD는 그 자체로 합법적인 금융상품입니다. 이걸 범죄에 악용한 사람들의 문제지 상품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CFD를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내 거래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우회해도 유죄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뭐였나요? 항소심이 CFD 부분을 무죄로 본 논리 이해가 됐나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시면 저도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다음 편에도 이런 반전 있는 판례 가져올게요. 오늘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는 요즘 주식시장에 관심이 높아진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수록 이런 판결 하나 알아두시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의사, 교수, 전문직 투자자들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구조를 모르면 속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지켜주는 방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법을 몰라서 손해보는 분이 한 명이라도 줄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알림 설정 눌러두시면 다음 반전 판례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